나는 왜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하는 사람 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형성하고, 엄마에게 칭찬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충만해질 것이고, 엄마에게 꾸중들은 아이는 열등감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첫째로,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냄으로써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셋째로, 자기 자신은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자신의 관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웨일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의 생성 원인과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공에 대한 두려움 2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이 낮고 사회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왕따를 당하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말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신념에서 생성되는데요. 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왜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 생성되는데, 그 기억은 자신의 부모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그 중에서도 영유아기 무렵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보살핌을 받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시기에 부모님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이란 아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잘 챙겨줬는지, 그리고 먹고 나서 배설을 했을 때 부모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는지와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는지를 말하는데요. 흔히 심리적 의존기라고 부르는 영유아기 무렵에는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양육자, 즉 부모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신들의 정서가 안정적이라면 아이를 적절하게 보살필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정서가 불안정하다면 아이를 적절하게 보살피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 시기의 부모 역할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서가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기를 지나고 나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시와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옷이 더럽혀졌을 때 어떤 엄마는 아유, 우리 아들 씩씩하게 잘 놀았네. 옷이 더러워졌지만 엄마가 깨끗하게 세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어떤 엄마는 아니, 옷이 왜 이 모양이야? 아주 진흙탕에서 뒹굴었구만. 너는 대책 없는 말썽꾸러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아이가 받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은 아이는 우쭐해지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엄마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기가 죽어서 엄마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받은 경우에 어떤 엄마는 우리 아들 60점 받았네, 잘해서. 엄마는 학교 다닐 때 50점 받았는데 너는 60점 받았으니까 엄마보다 훨씬 똑똑해 라고 하고, 어떤 엄마는 아니, 고작 60점 받았어. 다른 애들은 90점, 100점도 받는데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아이가 받는 느낌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충만해질 것이고, 엄마에게 꾸중들은 아이는 열등감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 존중과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나 행동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무시와 구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어릴 때 무시와 구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자신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하는 사람 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런 자신이 성공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번번이 엉뚱한 일이 생겨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망치는 경우라든가, 모범적인 직장인이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하는 경우 등 큰일을 앞두고 계속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중과 칭찬에 인색한 부모님과 실수와 실패에 대해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문제는 정신분석과 인지행동 치료 또는 최면을 통해 왜곡된 신념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본인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심리와 관련된 책 중에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내용의 책을 찾아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심리 전문가분들의 강의 영상을 자주 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냄으로써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능한 복싱 트레이너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를 성장시킬 때 약한 상대와 시합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수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비록 자존감이 낮더라도 자신감이 커지게 되면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굽혀 펴기를 20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을 더 한다든가,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10분 일찍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틈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등등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커질 수 있는데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약간 올리기만 해도 자신감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자신 있는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효과가 커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셋째로 자기 자신은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예 없다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생기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의 거만한 모습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하다 보면 성공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신이 강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반증인 동시에 약자와의 동일시와 피해자 의식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열등감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자신의 관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성공하는 원리를 배우고 마침내 성공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내면의식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학습되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성공하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게 되죠. 다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감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내 관심의 초점이 과거의 나쁜 기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공에 대한 개념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공에 대한 두려움 2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터닝시킬 수 있는지 삶을 터닝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